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남자는 왜 사과를 싫어할까? 사과 좋아한다고요? 남자는 목숨 걸고 사과를 안 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비수거 문제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과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남자 사과해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아내나 아이들에게, 나보다도 낮은 사람, 부하들에게 사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남자들 그렇게 한 경우 드뭅니다. 그 이야기의 연원을 한번 찾아가 보자면은 고려장 이야기 알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할머니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죠. 할머니를 고려장을 시켰죠. 생사람을 먼 숲에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지게를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왜 지게를 여기까지 갖고 왔느냐? 그냥 할머니 그 지고 간 지게인데 그냥 두고 오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이따가 또 아버지 늙으시면 이 지게로 지어다가 그렇게 산에다 놔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반성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가서 어머니를 모셔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종에 실려 있습니다. 세종대. 세종이면은 15세기죠. 삼강행실도에 삼강오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강하면 군신관계, 부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다음 부부, 남편과 아내 관계. 그 삼강과 오륜을 이렇게 일륜으로 지켜야 할 도리로 펼치려고 했는데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한글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입니다. 훈이 교보다도 더 강력한 이 훈계의 의미,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강을 그렇게 지킨 충, 효, 부부의 유별, 이걸 지킨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세종대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삼강행실도에 고려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15세기 이야기고 그 중종은 연산군 몰아내고 임금에 오른 이른바 중종 반정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때 다시 이걸 발간합니다. 이때는 삼강행실도가 아니라 우리가 속편 그러잖아요. 제2편. 이어서 그 말이죠. 삼강행실도에 그걸 실었느냐? 삼강행실도에 이어서 삼강행실도를 다시 편찬했는데 이때는 고려장 이야기를 뺍니다. 왜? 효도보다도 문제는 아예 슬기 또는 효도 그게 나오는데 알고 보면 거기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거다. 아버지 왜 이렇게 불효막심합니까? 왜 할머니를 그 깊은 산에 두어가지고 여기서 더 모시면 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을 해야지 왜 아버지는 불효막급하게 그렇게 할머니를 버렸습니까? 그런 아버지 고발.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보다도 미련합니까? 나보다도 멍청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부정하는 것, 지혜와 통찰력 없는 아버지를 역시 웃음거리로, 비판거리로 만드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이렇게 세웠는데 연산군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아까 고려장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가서 교정까지 하잖아요. 어머니 다시 모셔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산군에게 지적해서 잘못을 인정받고 또 반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교정하게, 자가교정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고려장 주인공 아버지나 아들보다도 훨씬 못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저런 그 반정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빼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는 빠집니다. 이게 16세기 얘기. 100년 사이에 15세기 때는 세종은 거기에 삼강행실도에 고려장 이야기를 넣었는데 중종 때는 빼낸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영모를 하는 아버지보다 그 영모하는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을 더 나쁘게 봅니다. 어찌 감히 집안의 아버지를 고발해? 이런 부류막심한 아들이 어디 있어? 해가지고 영모 아버지보다 영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아버지를 고발한 자식을 더 심하게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배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류막심한 사람 되고, 천륜을 어긴 폐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 행세를 못하죠. 이제 저놈은 지혜비를 고발하는 아주 천하의 막대만 먹은 놈이다.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자처럼, 절대선처럼 모셔야지,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들면. 그래서 요즘 사람도 어떻습니까? 너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지면, 아버지한테 뭔가 비판을 하면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냐? 너 따지는 거냐? 따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 뜻을 거스르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선시대, 이게 16세기 이후로는 더욱더 이 그 가부장권을 세워주니까 더욱더 아버지 노릇을 하기는 쉽죠. 그래서 우리 후예들도 사실은 참 아버지 노릇을 하기는 쉬워요. 왜? 잘못해도 인정 안 해도 되고, 네가 감히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다니,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냐? 나한테 따지는 거냐? 내가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감히 아버지한테 덤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도 인정 안 하고 되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식을 혼내는 거죠. 그러니 고칠 리가 없죠. 그러니 아버지는 얼마 잘못하고도 그냥 아예 뭉개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아들은 이건 회초리감이죠. 쫓아낼 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 자체를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거다. 내 아버지 노릇을 이렇게 거부당하는 거다. 이거는 항복이다. 그리고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내가 다 자식의 잘못됨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 인생도 실패요.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미안하다고 하면 그거 안 된다. 러브 스토리 나오던가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랑하면 미안하단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서 미안하단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다 자식이든 아버지든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 안 져. 나는 내 인생 부정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쉬운 아버지 노릇을 하는 아버지들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룹니까? 자식 잘못 키우면 집에 있으면서, 집구석에 있으면서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냐? 근데 어머니들은 받아들여요. 참 어려운 어머니 노릇이죠. 결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교육하고 이 모든 데에 대해서 어머니는 그 죄의식,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나 아니고 다른 엄마 만났으면 얘가 잘 컸을 텐데, 신사임당 만났으면 이율곡이 됐을 판인데 어쩌다 나를 만나가지고, 맞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남편에 의해서 그 아내가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내들한테 이렇게 남편들이 다, 지금도 그래서 청문회 할 때 보면 어머니들한테 다 둘러 씌우잖아요. 이 전입하느라고 그랬다. 아이들 그 교육 문제 때문에 어디로 이사했다. 이 불법 전입이라든가 이 탈법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애들 문제, 이 집 문제, 이 살림 문제, 이런 거는 아내가 다 알아서 했다. 역시 조선시대에 이렇게 참 쉬운 아버지 노릇하는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뒤끝이 좋냐? 안 좋아요.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들의 노후, 남자 노인들의 노후는 특히 결혼한 사람들 안 좋아요. 쪽방에 사는 사람들의 80%, 90%가 남자들이에요. 남자 노인들 내지 남자들. 고독 사는 사람들 70% 안팎 남자들이에요. 특히 나이 많은 남자들. 자살 우리나라가 OECD에서 1등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1등만 딱 겨루면 남자 노인들이에요. 65세 이상 남자 노인들의 자살률은 같은 연령대의 여자들보다 자살이 3배 이상 많아요. 인구는 같은 나이대 여자들이 한 15% 정도 많은데, 그러니까 인구는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남자들이 그 여자들보다도, 남자 노인 말하는 겁니다. 자살은, 노인 자살은 3배 이상 많아요. 한 3.3배 그 안팎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뿌린 대를 거두는 측면이 있고 인과응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나무인으로 아버지 노릇하면서 죽어도 잘못했다는 사과를 안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살부 사건에서도, 아버지를 죽인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미안하단 말 한 번만 했으면, 사과한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만 했어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 그동안 맺힌 그 한을 풀어주기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좀 그전같이 행실해도, 그전처럼 해도 받아들이려면 그 한 번에 그걸 풀지 않아가지고 욱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 아주 명문대생의, 그리고 명문 그 아버지인데, 아주 고관대작을 지낸 아버지인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한창 된 얘기지만 그게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불우한 남자 노인을 안 지내려면, 쪽방신세 안 지내려면, 고독사 안 당하려면, 단명 안 하고 자살 안 하려면 어찌 보면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할 줄. 사과는 항복이 아니라니까요. 패배가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성적표만 부모가 먼저 봐도 사생활 침해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고발하면은 뉴스가 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아마 자살 직전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만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뭐 한 사람도 시골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뭐 고아 상태라든가 한부모 밑에 자녀인데 그냥 이렇게 조선가정으로 이렇게 시골에 보내고 그런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 어머니에 대한 불만, 이혼했든 아니면 사별을 한 다음에 그 자기를 이렇게 아주 어릴 때 떼놓아가지고 그런 그 아이들 보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 말도 못합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할, 기본 신뢰를 형성해야 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찌 보면 버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겠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랄까 동경을 갖겠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참 이번 그 비속어를 안 썼네, 진짜 그런 말 하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임전무태 사과 안 하는 거, 그리고 홍준표하고 이렇게 대결하면서 대선 경선 후보를 뽑을 때 그 사과 해가지고, 사과는 개라주라는 그런 거,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몇 번의 성공 체험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뭐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군, 사, 부 일체잖아요. 임금도, 스승도, 아버지도 일체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감히 신하한테 사과를 해? 백성들한테 사과를 해? 그런 자세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생각이죠, 이거는. 오히려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서 다음부터 안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이 넓어질 텐데, 지금 뭐 골수 팬만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기는 힘들 텐데 이 저력이 있어야 되고 저변이 넓어져야 초기에 계획도 하고 자기 그 뭐랄까요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텐데 좀 하여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서 어머니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참 자식한테 사과 안 하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남자 입장이 이제 더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세서 하는 이야기지. 남자는 아내한테도 잘 안 하고 자식한테도 안 하고 그냥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자식 같은 부하한테도 시달리면서 집에서는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집에서 져주고 밖에서 직장에서 이기는 사람이 더 낫죠. 그래서 오늘은 남자는 왜 사과를 싫어하는가 하는 걸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살펴봤고 사과하라. 지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